물건을 보는 눈이 정확한 그런 업체를 찾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익률이 얼마냐 궁금하시죠? 이번 시간에는요, GP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NPL하고 약간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NPL은 부실채권이라고 했었잖아요. 연체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채권이고요. 이 GPL은 Good Performing Loan이라는 뜻이고요. 연체를 하지 않는 아주 우량한 채권을 이제 GPL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GPL 투자는 말 그대로 이제 정상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상 채권을 어떻게 투자를 하나 궁금하시죠? 이거 역시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꺼주고 근저당을 잡으면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채권자가 되겠지만, 그런 개인 근저당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업자로 분류가 돼요. 업자로 분류가 되면 또 그에 맞는 세금을 내셔야 되고, 또 그에 맞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 GPL은요, 일단 그 높은 금리를 받아야 수익이 나겠죠. 그럼 높은 금리는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의 금리를 높은 금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보통 대부 쪽에서 나가는 후손이 대출 쪽이 아마 이제 높은 금리가 해당이 될 텐데, 아무리 높아도 이 금융기관의 이자 제한법 때문에 연 20%를 넘길 수는 없어요. 중도상환 수수료와 이자가 모두 포함된 것이 연 20%거든요. 내가 GPL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해당 업체에 내가 돈을 투자를 한다, 이건 거죠. 좋은 우량한 물건을 대부업체에서 잡고 있으면 그 근저당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그 대부업체를 믿고, 그리고 높은 금리를 받도록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P2P라는 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P2P는 플랫폼이 있고요. 플랫폼을 통해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이라서 GPL과는 약간 방식이 다르지만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GPL이라든지 P2P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저당을 담보로 하는 분들은 뭐 3억, 4억, 5억 이렇게 큰 돈을 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큰 돈이 별로 없어요. 제발 지금 저 현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등기부 수를 좀 줄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내 대출이자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더블 됐어요. 저도. 근로수익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뭐 조금 현금의 흐름을 만들던지 아니면 부업을 하던지, 그래서 요즘 돈 벌러 다니자, 투잡하자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엄청 많고요.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회사를 이제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금 흐름을 많이 마련하시는데, 이 GPL도 그런 현금 흐름의 하나의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안전하냐? 첫 번째는 어떤 업체냐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믿을 만한 업체고, 그 업체가 자산이라든지 그동안의 경험상 부실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그 업체에서 들어가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대부 업체들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물건을 하려고 해요. 안전한 물건이라 하면 뭐 아파트에 매매잔금으로 들어가는데 한 몇 억 하고, 그리고 소득도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이 가장 안전하고요. 땅 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억 정도 됐는데 3천만 원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대부업체가 땅 대출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거의 땅을 대출을 할 때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물건을 보는 눈이 정확한 그런 업체를 찾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익률이 얼마냐 궁금하시죠? 크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안전한 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한 12% 전후 정도의 그 이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 12%가 그대로 남으면 제일 좋은데 이자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우리가 적금을 들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내잖아요.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연 12% 전후의 금리로 GPL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물건에 따라서 금리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업체를 찾을 수 있고 가장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기에 금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돈을 언제 뺄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좀 확인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거 경매 낙찰 때까지 가야 돼. 뭐 만기 때까지 가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중간에 빼고 싶을 때 누가 대신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놨다던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적금 해약하듯이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는 투자 방식이 아마 약간의 조각 투자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3억의 근저당에 다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까 나는 한 1,000만 원만 하고 이자를 받고 싶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보통 1,000단위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그래도 정말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근저당에다가 근질권을 설정하면 돼요. 개인이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금액이 좀 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근질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근질권 설정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될 때까지 자금을 회수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의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전한 GPL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돼서 대부업체에서 잠깐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 하나만 팔리면 바로 상환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에 투자하는 게 이제 일단 가장 안전하고요. 땅 같은 경우 정말 땅의 가치는 엄청 좋은데 대출이 안 돼서 받아야 되는 그런 물건에 투자를 한다거나 어찌됐든 내 채권이 확보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채무자의 그 소득이나 신용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뭐 큰 돈이 들어가긴 좀 어려울 거고요. 뭐 조금씩 해보다가 뭐 업체도 뭐 우량하고 물건도 우량하다. 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이자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